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먹지도 않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혈압이 내려가지 않느냐? 왜 공복 혈당이 자꾸 흔들리느냐 하는 하소연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익숙한 선택이 조용히 몸속 수치를 밀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늘 소식을 하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달콤한 간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혈압은 들쑥날쑥했고 건강검진표에는 빨간 표시가 여럿 붙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국물 한 숟가락, 배부르지 않아 말아먹는 마지막 한 그릇,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찾게 된 가공 반찬. 이런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타납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는데 입은 그 신호에 무뎌져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분은 단 것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흰쌀밥, 점심에는 국수나 떡, 간식으로 삶은 고구마와 달콤한 과일을 곁들이는 식단을 오래 유지해 오셨습니다. 언뜻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으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몸을 지치게 합니다. 단맛이 튀지 않으니 경계심도 풀립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달지 않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혀가 느끼는 달콤함과 혈관이 겪는 부담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들과 고기를 굽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일주일에 하루뿐인데 괜찮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다만 몸속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한 번이 한 달이면 몇 번, 한 해면 수십 번으로 쌓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진하게 볶아낸 음식은 입은 즐겁게 하지만 혈관 벽에는 느린 흉터를 남깁니다. 그 흉터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어느 날 숨이 찬 계단이 되고 갑작스레 흐려지는 시야가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간편함 때문에 라면이나 즉석식품을 자주 찾게 됩니다. 설거지가 쉽고 준비 시간이 짧으니 생활의 속도와 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간편함 속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여러 가지 첨가물이 숨어 있습니다. 국물을 덜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밥과 함께 비벼 먹는 몇 숟가락이 결국 하루의 대부분을 채워버리기도 합니다. 몸은 소금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소금이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오늘 내 식탁에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혈압을 결정합니다. 디저트와 음료는 더 교묘합니다. 식후에 커피 한 잔, 그 중에서도 달콤함이 들어간 커피는 마음을 풀어줍니다. 요거트와 과일, 시리얼을 곁들인 아침은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컵 하나, 엷은 조각 하나가 혈당을 전혀 다른 곡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포장이 깔끔하고 성분표가 길수록 우리는 안심하고 더 자주 집어들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콤함은 혀에서 끝나지만 영양은 눈과 신장과 심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 밥에 통곡물을 한 줌 보태는 작은 변화, 튀김 대신 찜과 구이를 택하는 조리법 전환, 단맛이 들어간 음료를 물이나 블랙커피로 바꾸는 선택.
이런 변화는 일주일이면 몸의 부기를 줄이고 한 달이면 컨디션을 가볍게 만들며 석 달이면 검사표의 숫자들까지 차분히 바꿔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수없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처음 두어주는 밍밍하고 심심합니다. 그러나 혀는 훈련됩니다. 입맛이 바뀔 때 몸도 함께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무엇을 끊어라, 무엇은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려 합니다.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식탁은 위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웃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깐 제 진료실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혈압계를 풀고 한숨을 쉬는 어르신, 손끝당 수치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하시는 보호자, 식단을 적어온 작은 노트를 제게 내밀며 이게 정말 맞는지 묻는 따뜻한 눈빛. 저는 그 모든 순간마다 같은 문장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식탁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작은 습관을 찾아보려 합니다. 무엇이 몸을 조용히 흔드는지 먼저 또렷하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바꿔볼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과 걸어온 길을 여러분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문제냐고요? 사실 정답은 아주 익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범인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 않은 음식들일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서 우리 몸을 조용히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짜게 먹는 국물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곰탕.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짠 거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혈압을 재보면 160, 170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일까요? 짠맛에 익숙해져 혀는 둔해졌지만 몸속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국물 한 국자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건더기만 먹는다 하셨지만 밥에 비벼 먹고 말아 먹다 보면 결국 다 드신 것이 됩니다. 신장과 심장은 그 무게를 하루도 빠짐없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한 환자분은 평생 맛있게 먹던 국물이 날 이렇게 아프게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는 흰쌀밥과 흰밀가루, 떡과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단 건 안 먹는다 하시면서도 이런 음식은 자주 드십니다. 문제는 단맛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고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러나 몸속 혈당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흰 쌀밥 한 공기의 당지수는 각설탕 14개와 맞먹습니다. 국수나 떡은 그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밀어 올립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는 초콜릿은 안 드셨지만 매일 흰밥과 떡국을 드셨습니다. 결국 공복 혈당이 280까지 올라가고 발끝 감각이 사라지는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단맛이 없어도 혈관은 속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고기와 튀긴 음식입니다. 삼겹살, 닭강정, 돈가스, 튀김. 일주일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한 번이 한 달이면 4번, 10년이면 수백 번입니다. 몸속에 쌓이는 기름은 달력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기름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협심증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기름이 뜨거운 불에 달궈질 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은 더 무섭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주어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맛있다는 이유로 웃으며 먹던 한 끼가 언젠가 숨이 차오르는 병상의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식품.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찾게 되지만 그 안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방부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음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국물만 덜 마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한 어르신은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편리함은 잠깐이고 대가는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단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믹스커피, 캔커피, 달콤한 요거트, 과일 주스, 카스텔라 조각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80세 할머니 한 분은 식후 믹스커피 한 잔을 습관처럼 드셨다가 어느 날 혈당이 350까지 올라 발끝이 검게 변하는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단맛은 잠깐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혈관 손상과 병원비, 그리고 긴 고통입니다. 이 5가지가 공통으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맛있고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이 무뎌지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습관이라는 이유로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식탁 위에 국물 한 숟가락,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이 나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 몸이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증상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내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해로운 5가지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무리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 궁금하시죠?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꾸고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국물입니다. 국물만 안 먹으면 밍밍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반찬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즐기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내려간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이 곧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흰쌀밥과 흰 밀가루 음식은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퍽퍽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반반만 섞어서 시작해 보시라고요. 흰쌀에 현미나 귀리를 섞어 밥을 짓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소함이 입에 익습니다. 떡이나 국수 대신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 같은 자연식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당화혈색소가 두세 달 안에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고기와 튀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로 바꾸시고 조리법은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대신 찌고 굽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고기를 드신다면 반드시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기름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 한 분은 삼겹살 대신 연어를 주 2회 드시면서 콜레스테롤이 230에서 170으로 내려갔습니다. 맛은 아쉽지만 몸이 훨씬 가볍다는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죠. 네 번째,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는 분들일수록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라면이 생각날 땐 된장국이나 미역국, 두부찌개로 대신하고 햄이나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 두부조림, 오징어채 같은 간단한 자연 반찬을 준비해 보세요. 냉동밥 대신 잡곡밥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두면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귀찮아서 라면만 끓였다는 말이 집에서 끓인 국 덕분에 건강해졌다로 바뀌는 순간을 분명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거나 블랙이 힘드시면 우유 한 방울만 더해 드셔보세요.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떡 대신 삶은 고구마나 감자를, 케이크 대신 단호박을 선택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맛은 순간이지만 그 뒤에 남는 고통은 길다. 반대로 단맛을 줄이는 습관은 순간엔 아쉽지만 그 뒤에 오는 건강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오늘부터 국물만 줄이겠다. 밥에 현미만 조금 섞겠다. 믹스커피만 끊겠다.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수십 명의 환자분들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수치를 안정시키셨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바꾼 만큼 반응하고 지킨 만큼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드신 음식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매일의 식탁에서 한 걸음씩 바꾸는 겁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혈관을 살리고 내일을 지켜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밥 지을 때 넣으면 좋은 특별한 재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약보다 더 강하게 자연스럽게 혈관을 보호해주는 보석 같은 재료들입니다. 앞에서는 해로운 음식을 줄이고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매일 식탁에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특별한 재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합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식탁이고 밥 지을 때 넣는 작은 재료 하나가 곧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콩이 아닙니다. 콩 껍질에 들어있는 진한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 속 단백질은 식물성이라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환자 한 분은 밥에 검은 콩 2숟가락을 넣어 드신 지 6주 만에 혈압이 12 정도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흰 쌀밥에 검은 콩 몇 알만 더해도 약 하나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과 귀리를 3대1 비율로 섞어보세요. 식감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생각보다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리를 드신 환자분들은 두세 달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들깨는 잘 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밥을 지을 때 참기름 대신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도 훌륭한 혈관 보호제가 됩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160에서 120으로 내려갔고 혈압도 10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이라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현미를 드신 분들은 체중이 줄면서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어렵다고 하실 수 있지만 흰쌀과 반반 섞어 압력 솥에 지으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흰쌀만 들어가는지 현미가 함께 들어가는지 그 차이가 수년 뒤 건강 곡선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뽕잎입니다. 뽕잎은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약용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성분이 장에서 당 흡수를 막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말린 뽕잎을 밥할 때 함께 넣어보세요. 부담 없이 식사처럼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뽕잎밥을 드신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까지 떨어지는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드셔도 좋지만 함께 쓰면 효과가 더 큽니다. 검은 콩과 현미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귀리와 들깨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뽕잎이 혈당을 다스립니다. 결국 한 그릇의 밥이 혈관약이자 혈당약이 되는 셈이죠.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봉지보다 밥상이 더 강합니다. 오늘부터 밥할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넣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흔히 믿고 계신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해로운 음식과 좋은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건강 상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오해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일염이나 죽염은 몸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정제염은 나쁘지만 천일염이나 죽염은 미네랄이 많아서 괜찮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가 아니라 나트륨의 양입니다. 미네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나트륨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염으로 김치를 담가 매일 드시던 한 어르신은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결국 소금은 무엇을 쓰든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모든 과일이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포도, 감, 바나나, 건무화과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바나나 1개를 드셨는데 결국 당화혈색소가 9 이상으로 치솟고 망막출혈까지 생겼습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번, 식후의 소량만 통째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떡은 빵보다 낫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은 서양 음식이라 나쁘고 떡은 전통 음식이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떡도 흰쌀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꿀이나 조청을 곁들인 떡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빵은 끊었으니 괜찮다며 떡을 드시던 환자분은 혈당이 270까지 올라 합병증을 겪으셨습니다. 떡보다는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는 다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식 같지만 시중 제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나, 꿀, 시리얼을 곁들이면 당 섭취량이 한 끼 권장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넣어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올라가는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요거트를 드실 땐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지방 우유는 아무리 마셔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지방을 줄이는 대신 설탕이나 당분이 더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커피에 섞여 나오는 가공 우유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지방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하루 2잔씩 마시던 어르신은 식후 혈당이 220까지 치솟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유는 하루 1잔 정도면 충분하고 가능하다면 당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믿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익숙한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검증된 정보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늘 똑같은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것은 식탁이고 식탁을 지키는 힘은 꾸준한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일주일만이라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루틴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반드시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셔보세요. 된장국, 김치찌개, 곰탕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신장과 혈압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단 하루만 줄여도 다음날 몸의 붓기가 달라지고 석 달만 지켜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둘째, 밥에는 반드시 잡곡이나 현미, 검은콩, 귀리 같은 곡물을 한 줌 섞어 보세요. 흰 쌀밥만 드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밥 한 공기에 무엇을 섞느냐가 뇌혈관과 눈, 신장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셋째,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를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고 허전하겠지만 입맛은 금세 적응합니다. 실제로 믹스커피를 끊고 블랙커피로 바꾸신 환자분들 중에는 2-3달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다리에 쥐가 덜 나고 밤에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이어져 석 달 뒤에는 건강검진표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께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